여러분, 오늘 이 영상 그냥 넘기시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기초연금 개편은 단순한 제도 손질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매달 받게 될 돈의 액수와 자격을 직접적으로 바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받고 계신 분들, 앞으로 받을 예정인 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미 받고 있으니 괜찮겠지. 나는 아직 멀었으니 상관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내용은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최근 정부가 기초연금 제도 개편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과연 줄어드는 것인지, 더 받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자격이 바뀌는 것인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잡한 숫자와 정치적 수사를 걷어내고 현재 상황을 아주 쉽게 그러나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단독 가구는 월 34만 9,360원, 부부 가구는 55만 9,520원까지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노후 소득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자리 잡았고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의 생활에 중요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 최고 위층에서 이런 취지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소득이 200만 원 정도 되는 분도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과거에 20만 원 지급할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지금처럼 30만 원대가 되면 재정 부담이 매우 커진다. 과연 지금 구조가 맞는가? 이 발언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정책 방향을 시사하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는 1,000만 명을 넘어섰고 앞으로도 빠르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문제는 기초연금이 이 인구의 70%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기초연금 예산은 약 26조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15년 뒤에는 연간 100조 원, 25년 뒤에는 15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재원이 세금에서 나옵니다. 결국 젊은 세대가 부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사회적 논쟁이 시작됩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청년이 자신보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고령층의 연금을 부담하는 구조가 과연 지속 가능하냐는 질문입니다. 처음 기초연금이 도입될 당시에는 소득 하위 70% 기준이 약 4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소득 인정액 기준이 200만 원을 훌쩍 넘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즉,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나은 분들도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뉘지만 공통된 흐름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최저소득 보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국민연금이 점차 성숙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기초연금 대상은 점진적으로 줄이고 대신 정말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연구 분석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율을 약 8.3%포인트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국민연금보다 빈곤 완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지금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 재정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정치적 변수도 등장합니다. 이미 받고 있는 분들의 기득권을 줄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노인 표심은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기존 수급자는 유지하고 신규 진입자부터 기준을 조정하는 방식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소득 하위 70% 기준을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로 전환하고 점진적으로 수급 대상을 57%, 나아가 37%까지 줄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연평균 수조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대신 아낀 예산을 활용해 현재 약 34만 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44만 원 수준까지 올리자는 제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받는 사람은 줄이고 받는 사람에게는 더 많이 주자는 방식입니다. 일종의 선택과 집중 전략입니다. 이러한 논의는 단순히 숫자 조정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노후 소득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의 문제입니다. 보편적 지급을 유지할 것인지 선별적 지원으로 전환할 것인지의 갈림길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불안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음 2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 축소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기존 수급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준비해야 할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의 문제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나는 계속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끊기는 겁니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정부가 어떤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지 차분히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논의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70%라는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점진적으로 낮출 것인가. 만약 수급 대상을 57% 수준으로 조정한다면 그 경계선에 걸쳐 있는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37%까지 축소된다면 기초연금은 사실상 최저소득 보장제도로 완전히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변수는 기존 수급자의 기득권입니다. 이미 받고 있는 분들의 연금을 갑자기 중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사회적 반발도 크고 정치적 부담도 큽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존 수급자는 유지하고 앞으로 새롭게 진입하는 연령대부터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예를 들어 내년에 만 65세가 되는 분들부터 새로운 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도 변화는 서서히 진행됩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을 줄이면서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전략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연금액 조정입니다. 수급 대상을 줄이는 대신 정말 어려운 어르신에게는 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자는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약 34만 원 수준인 단독가구 기초연금을 40만 원대 중반까지 올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삭감이 아니라 구조 재설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과거 47%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았습니다. 최근에는 40% 수준까지 낮아졌지만 여전히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이 수치가 낮아진 데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즉, 기초연금은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는 범위입니다. 과연 지금처럼 넓은 범위를 유지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더 두텁게 집중하는 것이 맞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의 소득 인정액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단순한 월급만이 아니라 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됩니다. 본인의 위치가 대략 어느 구간에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국민연금 수령액을 점검하십시오. 앞으로 기초연금의 성격이 최저보장 중심으로 이동할수록 국민연금의 비중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이력과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고 부족하다면 임의 가입이나 추가 납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노후 소득 구조를 다변화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하나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위험합니다. 소액이라도 개인연금, 퇴직연금, 금융자산에서 나오는 이자, 소득 등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제도는 변할 수 있지만 준비된 사람은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늦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제도 변화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수년의 논의와 단계적 조정을 거칩니다. 지금이 오히려 준비할 시간입니다. 다음 3부에서는 정치적 변수와 선거 일정이 실제 개편 속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장기 구조가 어떻게 재편될 가능성이 있는지 더 깊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불안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이해가 있어야 대비가 가능합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도는 숫자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정치가 개입합니다. 특히 기초연금은 선거와 직결되는 정책입니다. 노인 인구가 전체 유권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논의가 활발하다고 해서 곧바로 대폭 축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대규모 축소나 급격한 개편은 정치적 부담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개혁은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겉으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준이 조금씩 조정되고 진입 조건이 서서히 강화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연금 관련 공약은 선거 과정에서 크게 제시되었다가 집권 이후 재정 현실을 고려해 수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국 연금 정책은 재정과 표심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큰 흐름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방향은 이렇습니다. 기초연금은 최저소득 보장 중심으로 재정비되고 국민연금은 소득 비례 구조를 유지하며 노후 소득의 중심축으로 강화되는 구조입니다. 즉, 두 제도의 역할 분담이 더 명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병행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긴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하게 됩니다. 60년대 이후 출생 세대는 상대적으로 연금 가입 기간이 길고 소득 수준도 과거 세대보다 높습니다. 이들이 노인 인구로 유입되면 전체적인 노인 빈곤율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변화가 바로 수급 대상 축소 논의의 배경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평균이 올라간다고 해서 모두가 괜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자영업 기간이 길었거나 국민연금 가입이 단절된 분들, 돌봄으로 경력이 끊긴 여성 어르신들, 장애나 질병으로 근로 이력이 부족한 분들은 여전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제도 개편은 단순한 축소가 아니라 재배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요소는 재정 지속성입니다. 현재 26조 원 수준인 예산이 15년 뒤 1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은 정부 입장에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 다른 복지나 교육, 국방 예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세금 구조와 직결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제도 변화는 갑작스럽게 발표되기보다 연구 보고서, 전문가 토론, 시범 적용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신호를 꾸준히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자신의 노후 자산 구조를 객관적으로 점검하십시오. 기초연금이 일부 조정되더라도 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월 고정 지출 구조를 줄이고 필수 지출과 선택 지출을 구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셋째, 건강관리가 곧 재정관리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의료비 지출은 노후 재정의 가장 큰 변수 중 하나입니다. 꾸준한 운동과 식습관 관리, 정기검진은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라 재정 전략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 4부에서는 오늘 내용을 세 줄로 정리하고 지금 당장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불안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이해하고 준비하면 방향은 보입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당장 사라질 제도가 아니라
구조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갑자기 끊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기준이 조정되는 방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내 연금이 줄어드는 것 아닐까? 이미 받고 있는데 중단되는 것 아닐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존 수급자를 한 번에 제외하는 급격한 변화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사회적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대신 앞으로 새롭게 진입하는 세대부터 기준을 강화하거나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식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향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수급 대상을 줄이는 대신 정말 어려운 어르신에게는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지금처럼 넓게 나누는 방식에서 더 두텁게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 삭감이 아니라 재설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의 전부가 아닙니다. 보조장치입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저축, 근로소득이 함께 구성되어야 안정적인 구조가 됩니다. 둘째, 제도는 정치와 재정의 영향을 받습니다. 즉, 영원히 고정된 구조는 없습니다. 셋째, 준비된 사람은 변화에 덜 흔들립니다. 지금 당장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기초연금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가? 만약 일부 조정이 생겨도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가? 고정 지출은 어디까지 줄일 수 있는가? 의료비와 돌발 지출에 대비한 비상자금은 마련되어 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십시오. 특히 노후 재정에서 가장 큰 변수는 건강입니다. 병원비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소의 생활 관리가 곧 재정 관리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정기 검진은 단순한 건강 습관이 아니라 재정 전략입니다. 여러분,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하는 태도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안 속에서 소문만 따라다니는 것과 구조를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오늘 내용을 세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기초연금은 축소라기보다 구조조정 논의에 가깝습니다. 둘째, 기존 수급자보다 신규 진입자 기준 강화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노후 소득은 다층 구조로 준비해야 안전합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미 한 걸음 앞서 계신 겁니다.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나는 내 노후 구조를 점검하겠습니다.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의 준비 선언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불안에 흔들리지 않고 이해와 준비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동반자입니다. 노후는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설계하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김어른의 생활설명서였습니다. 여러분의 안정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